어, 반말정치.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에 좀 이어서, 과연 우리가 지금 북한이라고 부르고 있는 사회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 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지난번에 그 4.3 사건 관련해서 4.3 사건, 여순 사건, 소위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과연 정확한 명칭을 뭐라고 하는 것이 좋냐, 또는 3.1운동이나 광주 학생운동 등과 같은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광주 민주화운동도 마찬가지고 이걸 과연 우리가 어떻게 부르는 게 좋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4.3 사건, 여순 사건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고 4.3 민중봉기 또는 4.3 민중항쟁, 제주 민중항쟁 이렇게 부르든지, 여순 군인봉기 이렇게 부르는 게 맞다. 봉기라는 표현을 우리가 꺼려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 운동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 3.1 운동이라든지 광주 학생 운동이 아주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정확한 표현도 아니기 때문에 3.1 민중봉기, 3.1 인민봉기라고 하면 좋지만, 인민이라는 표현을 쓰면 더 좋겠지만 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좀 거시기 하니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표현으로 3.1 민중봉기, 광주 학생봉기 이렇게 부르는 게 맞지 않겠나,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불어서 이제 지난번에 원래는 그 우리가 동학농민운동 또는 동학농민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내가 생각에는 봉기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봉기 이후에 일련의 그 과정들을 어떤 제도 변화라든지 자치의 실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랑 같이 본다면은 혁명이라고 해도 아주 틀린 표현은 아닐 것 같고, 4.19 같은 경우에도 3.15 부정선거에 맞서서 또는 그 김주열 열사에 대한 살해, 요거에 이제 그 반기를 들고 일어난 거니까 4.19 민중봉기 뭐라고 해도 되겠지만, 어떤 그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 이후에 5.16 쿠데타 이전에 뭔가 사회를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런 어떤 변혁해보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를 한다면 혁명이라고 해도, 4.19 혁명이라고 해도 아주 틀린 표현은 아닐 것 같고, 요거는 근다 치고, 이번에는 그 소위 말하는 우리가 북한이라고 부르는 사회를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요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하는데, 일단은 역사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1948년 8월 15일에 휴전선 이남, 아니 그 당시에는 38선 이남이지, 38선 이남에서만 단독 정부를 수립을 해서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이제 이승만을 대통령제로 해서 이렇게 이제 정부가 들어섰고, 그리고 48년 9월 9일 요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해서 이제 북쪽에서 38선 북측에서 정부가 들어섰고, 이러저러한 우여곡절을 거치다가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정부를 참칭하는 괴뢰 집단이었다가, 어쨌든 지금에 와서는 남북이 지금 동시에 유엔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 유엔이라는 게 이제 네이션의 연합이라고 했을 때 국가 간의 연합이잖아, 말하자면 국가 간의 연맹 이런 거니까, 네이션이 아니면은 유엔에 가입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든지 대만도 지금 유엔에 가입을 못하고 있잖아. 근데 반면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한민국 둘 다
유엔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는 정식 국가다 이거야. 그래서 그냥 지금은 이제 휴전선 이남에 들어서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고 휴전선 이북에 들어서 있는 국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라 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데, 문제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도서는 이제 섬이지,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다 이거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어쨌든 헌법에서만 놓고 본다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 정부를 참칭하는, 국가를 참칭하는 하나의 집단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 정동영이 그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를 한국이라고 부르고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남북 관계도 남북 관계가 아니라 그냥 한조 관계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 뭐 이것에 대해서 나경원이는 뭐 헌법에 뭐 위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내가 생각하기에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얘기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은 이 헌법이 현실에 이제 너무 부합하지 않게 된 것이지, 않게 됐는데, 뭐 대한민국의 영토가 지금 무슨 뭐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게 현실에 이미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뭐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고, 헌법을 빨리 바꿔야지. 대한민국의 영토는 휴전선 이남과 뭐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헌법을 바꿔야 되겠지. 뭐 나아가서 이제 휴전선이라는 것은 뭐 임시로 지금 우리가 전쟁을 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전협정, 휴전협정을 영구적인 이런 종전협정으로, 평화협정으로 대체를 하는 게 먼저겠지 당연히. 차라리 이제 그래서 거기를 영토선으로 해서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게 낫다, 뭐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한국이고 거기는 조선이고, 옛날부터 그렇게 불러왔잖아, 각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부를 때는 남한 북한이고, 북에서 부를 때는 남조선 북조선이고,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명칭도 혼란스럽고, 이제 서로 이제 자기 주장만 하다 보니까 객관적인 표현이, 그래서 그냥 남측 북측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 이제 통일운동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근데 엄연히 그냥 지금 인정하자는 거지. 이제는 그냥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있다. 한국이라는 국가와 조선이라는 국가가 두 개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자는 거지, 그냥 깔끔하게. 이게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것이, 사실 뭐 저기 그 전에 마치 삼국시대 때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반도랑 만주 쪽에 가야까지 포함해서 뭐 여러 나라가 있었던 것처럼 그냥 그런 나라에 불과하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그냥 한반도에 여러 개 나라가 있다 이렇게 그냥 인정해버리고, 뭐 백제는 백제, 신라면 신라, 가야면 가야, 고구려면 고구려, 뭐 이렇게 쭉 가는 게 낫지. 이걸 언제까지 그러면은 뭐 저기 백제 사람들이 신라는 동백제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뭐 신라 사람들이 백제는 그건 뭐 저기 서신라고 뭐 이렇게 서로 우겨봐야 현실적으로 도움도 안 되고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백제는 백제, 신라는 신라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조선은 조선, 한국은 한국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이 나온 김에 이제 그 만약에
지금 한반도에 있는 두 개의 국가가 통일을 한다고 하면 국호는 뭘로 할 것이며 통일 방식은 뭘로 하는 게 좋겠느냐, 요 얘기까지 한번 쭉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 아니야, 한번 쭉 이어가 보자고.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국과 조선이 통일을 하게 된다면 방안은 연방제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난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흡수 통일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한국이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흡수 통일하는 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대한민국을 흡수 통일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둘 다 문제가 크다는 거지.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사회적 갈등도 너무 많고, 그래서 니네는 니네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각각 자기 정부를 구성을 해서 그거는 이제 스테이트가 되겠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처럼, 미 연방처럼 이렇게 해서 각각의 그냥 뭐 주 정부처럼,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되는 거지. 두 개의 큰 지방 정부가 되는 것이고, 요거를 하나로 엮어서 연방 정부를 구성을 하겠지. 이제 연방 정부를 구성하면 되겠지. 근데 이게 예전에 그 북한에서는 이제 연방제를 북한에서 주장을 했고, 그래서 그 이름을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고까지 이렇게 이제 뭐 이름도 제안을 했었는데, 그래서 연방제는 북한에서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 너무 옹졸하다는 것이고, 단순히 내가 이제 그 통일을 연방제로 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뭐 남과 북의 통일만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영연방이라든지 미연방이라든지, 지금 러시아도 연방이고, 사실 지금 연방제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세고 셌잖아.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츠 간의 연방이잖아요. 스테이츠,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잖아. 그러니까 주 간의 그 연방인 거고, 그 다음에 영연방 같은 경우는 그 안에 국가들도 되게 많이 있잖아.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주정부도 있고 국가도 있고 굉장히 혼재가 많이 되어 있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릇이 큰 연방공화국이겠지. 왕국은 아니니까, 뭐 우리가 통일을 하더라도 왕국을 만들 건 아니니까 공화국이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릇이 큰 연방제로의 공화국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연방공화국이어야 한다, 이런 거고, 지금은 당장에는 남과 그 연방공화국에 만약에 통일을 한다면 연방공화국의 구성이 대한민국이라는 지방정부와, 그러니까 지방국가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지방국가로만 구성이 되겠지만, 세상 일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연방이 지금은 두 개의 국가지만 뭐 3개, 4개, 5개, 10개, 뭐 이게 몇 개가 될지는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릇을 크게 만들 필요가 있다. 대연방공화국으로 이게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연방공화국을 만들었을 때 뭐 국호는 뭘로 하느냐, 이거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 민족 고래로부터 우리 민족으로 일컫는 단어가 한민족이기도 하고 조선민족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아, 고려, 뭐 이런 표현들이 이제 있잖아. 일단 먼저 그 한이라는 표현은 그 뭐 유래가 뭐 칭기스 칸 할 때 그 칸, 그 왕, 큰, 뭐 이런 의미가 유래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삼한이잖아. 삼한, 마한, 진한, 변한 할 때 그 한.
인데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그 마한 진한 변환이 이제 한반도 이남에 그래서 백제와 신라 가야의 전신이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단재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에는 초기 사만과 후기 사만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마한 진한 변환 이게 한반도 이남에 있었다는 그 사만은 이제 후기 사만이고 초기 사만은 단군조선 시절에 그 만주라든지 그 위쪽 북쪽에 이렇게 해서 크게 마한 진한 변환이 이렇게 있었다 이거야. 그 산동반도 이쪽까지 아우르는 산동반도와 한반도 그다음에 만주 이쪽까지 싹 다 아우르는 만주뿐만이 아니라 북경 일대까지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큰 사만이 있었다 이거지. 초기 사만이. 근데 그래서 이 한을 국호로 이제 정식으로 채택을 한 게 대한제국이 먼저잖아. 그런데 우리가 한번 그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그런 의문이 나는 좀 드는데 지금 고종 시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고종 시절에 조선의 영토가 한반도잖아. 한반도였잖아. 그런데 이거를 일개 그러니까 왕이 통치하는 국가에서 그러니까 중국의 황제를 모시는 그런 왕이 지배하는 그냥 일개 그 중국의 변방 국가인 조선에서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황제국이다. 제국이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있는 판에 조선 당시에 조선보다 영토가 절반도 안 되는 그 마한 진한 변환 세 개 합쳐봐야 조선 영토의 절반밖에 안 되는 그 한을 따라서 이제 우리는 제국이다 이렇게 했을 리는 없겠지. 고종이 그랬을 리는 없겠지. 그러니까 이 한 사만이라는 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 이남의 마한 진한 변환 이 정도가 아니고 적어도 당시에 고종 당시에 조선보다는 넓은 영토를 가진 어떤 집단이나 지역이나 이런 거를 일컬었지 않았겠나 라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지. 그래서 그 신채호 선생의 주장이 나는 일리가 있다고 봐. 그러니까 그 산동반도 일대부터 하며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그 북경이라든지 만주라든지 그 다음에 한반도까지 해서 요 일대를 아우르는 거대한 어떤 하나의 집단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한이라는 이런 이름이 있고 우리 민족을 일컫는 이 지역이든 민족이든 그래서 이 한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조선이라고 하면은 이게 한자로 아침 조자에 뭐 고울선, 신선할 선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한자의 뜻으로 뭐 고요한 아침의 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내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니까 한자 이 조선이라는 글자는 뜻 글자가 아니다 이거야. 뜻 글자가 아니고 그냥 어떤 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쓰던 어떤 표현이 있었는데 그 표현을 한자를 빌어서 표기하는 과정에서 그냥 의미 비슷한 거를 빌어온 거지. 그래서 그냥 지금은 우리가 조선이라고 읽지만 이것을 뭐라고 읽었는지 한글 창제 이전에는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어떤 말이 있었는지.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그게 주신이다. 주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일컫는 이런 게 주신족이라는 거지. 주신족. 이 주신을 한자로 빌어오는 과정에서 그렇게 아침조자에 신선할 선, 고울선자로 썼는데 단군조선 시절에 만약에 조선이라고 만약에 썼다고 치더라도
이 조선, 지금 우리가 조선이라고 읽고 있는 한자를 당군 시절에는 조선이라고 읽었을 리가 없지. 다르게 읽었겠지. 근데 뭐라고 읽었는지는 지금 우리는 모르지.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중국이라는 이런 한자도 지금 우리가 중국이라고 읽고 있지만, 발음을 하고 있지만,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할 시절만 하더라도 뒹귀기라고 읽었잖아. 중국이라는 한자를, 가운데 중자에 나라국자 그 한자를, 똑같은 한자를 두고도 지금은 우리가 중국이라고 발음을 하지만 세종대왕 시절에는 뒹귀기라고 발음을 했잖아. 500년 전에 불과. 그러니까 이 중국이라는 한자도 500년 전에는 뒹귀기라고 읽었는데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는 뭐라고 발음했는지는 몰라. 지금 우리가 또 다르게 발음을 했겠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조선이라고 읽고 있는 단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옛날에 뭐라고 읽었는지. 근데 편의상 주신이라고 한번 해보자고. 주신. 근데 이 주신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이것 관련해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여진족 같은 경우에, 여진족을 만약에 저기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은 지금은 계집여자에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거를 여진족이라고 지금 우리는 읽지만 국제적으로는 여진족 하면은 이거를 뭐라고 이제 읽냐면은 국제 발음 구호라고 그러대. 그걸 뭐라고 읽냐면 주어션이라고. 주어션. 여진족이니까 주어션인가. 주어션. 몽골어로 이게 주어션 하면 조선이랑 똑같잖아. 지금 주신이랑 똑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이 여진족이 지금은 여진족이지만 아니지. 그러니까 여진족에서 만주족으로 바뀌었지만 그 전에는 여진족이었다가 그 전에는 또 말갈족으로 일컫는 말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거를 한자로 표현을 하면은 숙신이라고도 표현을 했다 이거야. 숙신, 여진족을. 근데 이 숙신이라는 표현은 그 신채호 선생이나 정인보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숙신과 조선은 어원이 같다 이거야. 같은 어원이다 이거지.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당시에 주신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을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조선이라고 이제 아침조자에 고울선자를 쓰기도 하고 또는 이제 숙신이라는 한자로도 썼다 이거야. 근데 썼어도 발음은 아마도 짐작한데 옛날에는 둘 다 주신 뭐 이렇게 읽든가 했겠지.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다른 한자로 표기를 한 거겠지. 이 얘기는 뭐야? 여진족도 그냥 우리랑 같은 뭐 민족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거야. 그래서 말갈족이 그러니까 우리랑 같은 그냥 같은 무리였던 거야. 그냥 형제 민족 뭐 이 정도. 그래서 누르하치가 후금을 건국을 하고 나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그 여진족이 후금에서 우리한테 원병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외교문서를 2번에 걸쳐서 원병을 제안을 하는데 그때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조상의 나라라고 표현한다고. 그러니까 이 조선을 일컬어서 조상의 나라라고 표현한다 이거지. 조상의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으니 우리가 원병을 보내주겠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조선의 그런 그 사대부들은 이제 관리들은 오랑캐로 봤으니까 이제 우리는 소중하고 작은 중국이고 여진족은 오랑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오랑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그거를 거절을 한 거지. 그때 만약에 원병을 받았으면 또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지. 어쨌든 당시에 그 만주족, 여진족이 조선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랬다는 거야. 조상의 나라.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이제 조선 얘기하다가 지금 이게 나왔잖아. 그래서 하여튼 조선이라는 이름이 한자가 뜻글자가 아니고 그냥 그 원래 있던 말인데 이거를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지금 조선이 된 거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일컫는 그 대표적인 말이 어쨌든 지금은 편의상 우리가 조선 하니까 조선이다 하고 치자고.
근데 이제 웃긴 거는 그 우리가 이제 역사에 대해서 참 잘 모른다 이런 거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조선이 이제 이조 시대, 그러니까 그 이성계가 세운 나라가 조선이고 당군이 세운 나라는 고조선인데 이 고조선이 원래 이름이 고조선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이름이 고조선이 아니고 원래 이름은 조선이요. 당군이 세운 나라는 조선이요. 근데 이거를 이성계가 세운 조선이랑 헷갈리니까 옛 고자를 써서 그냥 고조선 지금 이러는 거지.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웃긴 거는 단군이 무슨 사람 이름인 줄 알아. 단군 할아버지 우리가 이러니까. 근데 이 단군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일종의 뭐 술탄, 칸, 왕, 황제, 뭐 천왕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어떤 그 지배자의 호칭에 불과하지. 응? 지배자의 호칭에 불과하고 그 조선을 세운 단군은 왕검이라는 이름의 단군이지. 그러니까 왕검이 이름이고 단군 왕검이라는 단군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거지. 지금부터 한 5,000년 전에 일단 그런 건데 지금 우리는 뭐 단군이 사람 이름이고 그 단군이 세운 나라는 원래 조선이 아니고 고조선이다 뭐 이렇게 이제 알고 있다는 거야. 어쨌든 지금 우리 전통적으로 고래로부터 우리 민족을 일컫는 이제 호칭이 한, 그다음에 이제 조선 이렇게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려, 이걸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고려는 이제 고구려, 고려. 이제 우리가 고려라는 이름이 처음 나온 게 왕건이 세운 나라가 처음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고 장수왕 때도 나라를 고구려에서 고려로 고친 적이 있었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있었던 이름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고구려의 려자, 그 다음에 고려의 려자인데 이 려자가 한자로 빛날 려자거든. 빛날려. 높을 고자에 빛날려. 그러니까 고려가 이렇게 한자가 구성이 되는데, 그러면 고려라는 이름은 이것도 뜻글자냐? 고구려는 뜻글자냐?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이거. 뜻글자가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 아이고 높고 빛나는 나라, 웃기는 소리야 다 그런 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어떤 말이 있었어. 어떤 지역을 일컫는 말이든지 그 민족을 일컫는 말이든지 어떤 말이 있었어. 이거를 한자를 빌어가지고 표기를 한 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게 고려, 고구려 이렇게 읽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구르라고도 하고 구리족이라고도 하고 코리족이라고도 하고 뭐라고 했는지는 몰라 정확하게. 표기가 없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거를 편의상 그러면 그냥 코리족이라고 한번 해볼까? 코리족이라는 어떤 민족 집단이 있었다 이거야. 이 코리라는 말을 한자를 표기하는 과정에서 고려 같은 경우는 높을 고자에 빛날 여자를 썼다 이거야. 고구려도 똑같아. 구리 구르 구리 뭐 이렇게. 근데 이 빛날 여자라는 한자가 되게 웃기는데, 이게 뜻이 빛날 여자로 읽을 때는, 그러니까 빛나다 할 때는 빛날 여자로 읽는 게 맞는데, 이게 한자 중에서는 그 같은 한자인데 뜻에 따라서 음이 달라지는 게 있지. 뭐 갱신, 뭐 갱신, 경신 할 때 이제 이 갱자고 경자도 마찬가지잖아. 같은 한자인데 발음이 달라지잖아. 그런 것처럼 뜻에 따라서 그런 것처럼 이 려자 같은 경우에도 빛나다는 뜻으로 쓸 때는 빛날 여자가 맞는데 여기에는 또 나라 이름 리자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나라 이름으로 쓰일 때는 리로 발음을 하는 게 맞다는 거지. 그래서 고려가 아니고 고리로 읽는 게 맞다. 고구려가 아니고 고구리로 읽는 게 맞다. 이 얘기는 세종 때도 나온 말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실학자들 중에서도 성우 이익이라든지 연암 박지원 같은 사람들도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야. 이게 고려가 아니라 고리다, 고구려가 아니라 고구리다.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도 고구리, 고리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언어라는 게 이제 사회성이 있다 보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고려라고 읽으면 그 방법이 있나. 그냥 고려를 하면 고려가 돼버리는 거지. 고구려도 그러고. 지금 뭐 저기 원래는 틀리다, 다르다, 이것도 나는 너랑 생각이 좀 달라, 이럴 때 난 너랑 생각이 틀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표현이잖아 원래는. 근데 지금 틀린 표현이 아니잖아. 사람들이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냥 틀리다도 맞는 표현이 좀 돼버렸잖아. 그런 것처럼 뭐 많은 사람들이 고구려 이렇게 써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지. 근데 하여간 고구리가 맞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지금도 흔적이 많이 남아있지. 고리적 얘기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고리적 얘기하지 마라. 근데 이게 고리적이 한 수천 년, 몇만 년 전 막 진짜 거의 뭐 태고적 얘기하지 마라, 뭐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하지 마라, 이런 의미지. 이게 뭐 고려적 그래봐야 한 10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1000년 안짝에 있는 뭐 그 정도 시간을 우리가 얘기할 때 고리적 이런 거 이렇게 쓰진 않잖아. 그러니까 고리라는 말이 그런 데서도 이제 흔적이 남아 있고, 고리타분하다 뭐 이럴 때도 이제 남아 있고, 고린내 이런 데도 남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게 뭐 일설에 의하면은 중국이 어떤 고구려라든지 뭐 이거에 대한 어떤 영상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뭐 저기 퍼뜨린 말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연암 박지원 선생은 얘기를 하더라고. 하여간 그렇고, 뭐 그런 것 중에는 그 까마귀 까치도 그러잖아. 까마귀도 원래는 굉장히 머리가 좋고 정말 똑똑한 새잖아. 어느 정도로 똑똑하냐면은 그 호두 같은 거 껍질 있는 거를 까먹을 때 딱 그 신호등 같은 데다가 이렇게 딱 떨어뜨려서, 건널목 같은데 차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그 껍질을 깨게, 그래서 신호가 바뀌면은 쓱 가서 그때서 먹고 그러잖아. 까마귀가 굉장히 영리한데, 그 고구려의 국조가 까마귀잖아. 3족 5, 다리 3개 달린 까마귀. 근데 이제 고구려 망하고 나서 이 까마귀를 완전히 그냥 이미지 세탁을 해버린 거지. 그래서 재수없는 새, 뭐 이렇게 뭐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어. 뭐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아무도 모르고. 하여간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으로 일컫는 이런 말 중에 이제 고려라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그냥 고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콜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그게 이제 변형된 게 외국 가서 이제 이렇게 된 게 코리아잖아. 그러니까 코리아로 해도 좋고, 근데 이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지. 근데 지금 남쪽에서는 한이라는 이름을 써서 대한민국이라고 하고 있고, 북쪽에서는 조선이라는 이름을 가져와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통일이 되고 나서 뭐 대한민주연방공화국이라고 할 거요, 아니면은 대조선민주연방공화국이라고 할 거요. 이 둘 중에 하나로 하면은 양측의 인민들이, 양측의 국민들이 반발을 할 것이 아니냐고. 그럼 안 되겠지. 그러니까 중립적인 표현으로 고려를 쓸 수밖에 없어. 이게 그게 고려든지 고리든지 콜이든지 코리아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지. 근데 나는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세계적으로도 코리아를 꼭 우리가 이제 영어로 생각할 필요도 없어 이제는. 그러니까 그냥 코리아 민주연방공화국, 그러니까 대코리아 민주연방공화국,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미연방, 영연방, 러시아 연방 이런 것처럼 코리아 연방을 어마어마하게 큰 연방을 만들자 이거지. 그 연방공화국 안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도 있고, 대한민국도 있고, 나중에는 중국에서 무슨 사변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소련처럼 막 분열이 오고 막 여기저기서 뭐 독립안에 분리독립안에 뭐 이러저러 해가지고 만주에 무슨 뭐 저 동북 삼성이 각각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나 저기 저 코리아 연방으로 갈라요,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오키나와도 지금 일본의 식민지잖아. 그러니까 오키나와도 나도 저기 코리아 연방으로 갈라요,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몽골이라든지 내몽골 이런 데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아니면 러시아가 지금 어떻게 돼가지고 연해주 쪽에서 또 어떻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일단은 그릇을 크게 만들어 놓고 봐야 된다. 그래서 연방제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연방제의 연방공화국의 이름은 고려든지 고리든지 코리아든지 코리든지 하여튼간 이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을 일컫는 이런 것 중에 하나. 근데 그 중에서는 가장 무난한 게 코리아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고려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제 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흔히들 이제 고려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연해주라는 데가 그전에도 뭐 이게 뭐 소련 땅이다, 러시아 땅이다, 중국 땅이다, 우리 땅이다, 뭐 이런 게 그 만주라든지 간도라든지 연해주라든지 이런 데가 뭐 좀 불분명했으니까 경계가. 그러니까 이쪽 조선 쪽에서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연해주 쪽으로 많이 건너갔다 이거지. 근데 건너가서 살면서 당연히 그 일제 식민 통치 기간 동안에는 거기서 이제 독립운동도 많이 하잖아. 연해주 쪽에 학교도 많이 세우고 군대도 그쪽에서 이제 양성을 하고 그랬었다는 거지. 근데 그러던 와중에 1937년도에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를 당하잖아, 이 조선인들이. 거의 그 거리가 그래서 뭐 중앙아시아 이런 데로 그 무슨 뭐 키르기즈스탄이니 카자흐스탄이니 뭐 이런 데로 이제 가잖아.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로 중앙아시아 쪽으로. 근데 그 거리가 한 6,000km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뭐 한 하루 이틀 사이에 강제 이주를 당해가지고 뭐 짐 챙겨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다고 그러잖아.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분들이 강제 이주를 당해서 거기서 그나마 이제 생활력이 뭐 장난이 아니니까 일단 자리를 잡고 그러던 와중에 과연 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전에는 조선인이라고도 하고 고려 사람이라고도 하고 뭐 이랬다는데, 근데 이게 정식으로 이제 공식화된 거는 자기 스스로 이거 1988년도에 그러니까 전 소련 고려인 협회 이런 단체가 이제 결성이 되면서 이렇게 된 건, 이게 이제 고려인이라는 이름이 공식화된 건데, 고려인이라는 이름을 자기 스스로 정한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조국이기도 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조국이기도 하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한민족이라고 그럴 거요, 조선족이라고 그럴 거요, 조선민족이라고 그럴 거요, 뭐라고 이름이 애매하잖아. 조선인이라고 하면은 친북적이고, 한인이다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친남적이고 뭐 이러니까. 더군다나 당시에 소련이 이제 사회주의였으니까. 그래서 중립적인 표현으로 고른 게 고려인이었다 이거야. 어떻게 보면 이 고려인이라는 말 속에, 단어 속에 이 분단의 비극이 고스란히 서려 있다고도 할 수 있지. 그래서 하여간 거기도 그렇게 한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된다면 통일의 국호는 뭐 고려든지 코리아든지 코리든지 뭐 이런 류의 이름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제안하는 거는 대코리아 민주연방공화국, 코리아 연방공화국. 여기에 꼭 대가 붙여야 돼, 큰 대자가. 영어로는 Great Korea 연방. 이게 그래서 크게 만들어 놔야 된다.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일단 뭐 얘기를 지금 이 북한이라는 데는 지금 우리가 워낙에 이제 오랫동안 북한 이렇게 이제 입에 배어 있기 때문에 나도 지금 자연스럽게 북한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하여튼간 우리가 뭐 남한, 북한, 남조선, 북조선 뭐 이런 호칭 가지고 뭐 싸우고 자시고 할 거 없이 그냥 신간 편하게 한국, 조선, 그리고 그냥 나라가 그냥 엄연히 다르다. 이렇게 이제 가는 게 낫지 않나. 이제 물론 그러면은 남북 관계에는 도대체 외교부에서 관할을 해야 되냐, 통일부에서 관할을 해야 되냐, 뭐 이것도 좀 애매한 구석이 있긴 있지.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두 개의 국가가 있고 다만 특수한 관계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특수한 관계다. 하여간 뭐 오늘 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민족을 일컫는 그 한에 대해서, 조선에 대해서, 고려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길어졌는데 하여간 지금의 나라는 한국과 조선, 한반도에는 한국과 조선이라는 두 개의 나라가 있다. 그리고 나중에 통일을 하게 되면 연방제로 할 수밖에 없고 그 연방은 어마어마하게 큰 그릇이어야 한다. 그 연방공화국의 국호는 고려가 이제 그 고리 뭐 이게 이제 어원인 코리아 연방공화국이 가장 무난하지 않겠나. 이게 내 생각이네. 또 어떻게 좀 짧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딱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겁나게 길어져가지고 또 40분이 또 넘었네. 환장하겠네.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